딱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네. 네. 체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즈가 됐건 어디가 네, 됐건. 저는 뭐 네. 지금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네.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네. 검색을 네. 딱TV라고 해서 네.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뭐 두남자쇼라고 해서 네.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네. 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네.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네.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네.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네. 이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네.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거기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네.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쿨하게. 왜냐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안 쓰고 보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돈 들어?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요. 에브리싱 공짜네. 에피소드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네.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을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 그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환입니다. 오늘 우리 또 안경 없는 남자들이. 네, 네. 안경 없이. 자기는 안경 잊어버린 거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안경을 세 개를 잊어먹었는데 2개는 회수가 됐고요. 어떻게? 우리 지난번에 잊어버린 거. 하나는 술집에서 회수가 됐고요. 하나는 지난번에 강의한 날. 의자 밑에서 강의한 날. 강의한 날 그 강의실에서 하나 회수가 됐고. 회수됐어? 하나는 또 이제 술 먹다가 잊어먹은 거라 술집에서 회수를 다 했습니다. 끝났네, 그럼? 네. 아니 근데 하나가 아직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날린 거야? 하나는 대학교에서 잊어먹었는데. 대학교? 열린사이버대학교. 그럼 가면 있겠네? 거기 없어요. 없대? 가봤더니 없더라고요. 저는 오늘 안경을 또 놓고 왔어요. 네. 저는 문제가 보이는 걸 다 보이기 때문에 네. 정확히 안 보여서 그렇지. 네. 다 그렇죠. 안경 없으면 정확히는 안 보이지만 다 보이죠. 그게 아니라 다 보이는 보이는데 저는 아파요. 이게 네. 제가 그 병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질병이. 그래서 아파갖고 눈물이 나. 저도 이 손이 안 펴지는 병이 있는데 손가락이 정말 안 펴져요. 눈물이 나, 눈물. 손가락이 안 펴져요. 저도 이거. 어렸을 때부터 손가락이 안 펴져서 이런 아픔이 있었죠. 자기도 그래서 피아노를 포기했잖아. 피아노를 내가 고령화 자랑하는 거야 지금? 아니 손가락이 나이 안 펴져서. 들면은 꼭 아픈 거 자랑하대? 그러니까 네. 손가락이 안 펴져서 어렸을 때 피아노를 눈물을 머금고 피아노를 포기했죠. 네. 바이엘에서 시작하면서 일주일 만에 어머니한테 하신 소리 있을 거예요, 선생님. 뭐예요? 재능 있다고. 한번 제대로 시켜보자고. 그렇죠. 그지? 그런데 바이엘 학원에서 포기했지. 거기서 녹으면 안 됩니다. 그래. 네. 되게 젊으신 지금 주부 대신을 막 대신하는 분 있으면 그 말에 녹으시면 안 돼요. 다들 하는 멘트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오시면 안 되겠다.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시장 상황은 어저께 이어서 분위기가 좀 좋아요. 네. 뭐 코스피는 그냥 그런데 코스닥이 오늘도 좀 살고 있고요. 어저께 제가 좋은 거는 제가 이렇게 펀더멘탈은 자신 없지만 이거는 2분기가 바닥일 거라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제 네. 느낌상. 네네. 그죠? 네. 산성이. 이게 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주식들이 다 같은 흐름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했더니 오늘 보니까 우리가 어저께 2부 막바지에 얘기했던 거, 그 백화점에 올라가는 건 롯데 때문에 올라간다는 게 오늘 벌써 뉴스에까지 공식적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저는 하여튼 현대백화점이라는 주식이 8월 7일 날인가 실적 발표 나오거든요. 네. 실적이 아주 안 좋게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가보시면 여러분들도 뭐 백화점이나 롯데나 신세계나 현대 주위에 가보시면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6월 그 이전 수준 있죠. 5월 말 이전 수준이랑 많이 달라요. 분명히요. 그리고 중국 목소리도 많이 들리거든요, 요새요. 이게
그 신세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네. 패자부활전 12월 달에 12월 달에 저 면세점 허가권이 있잖아요. 제 허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때 이 탈락할 것이다. 롯데가 탈락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 신세계가 탈락 안 한다에 나랑 내기합자. 나 10만 원에 탈락 안 한다에 10만 원, 안 한다에 10만 원 걸게. 안 한다에 10만 원. 자기 탈락한다 10만 원? 아니요, 안 걸래요. 탈락 안 할 것 같아. 1대 10으로도 한다. 1대 10. 1대 10. 10만 원, 1만 원도 한다. 10만 원, 만 원으로도. 그래도 한다. 진짜 강한데. 근데 신세계 그럼 이거 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유는 없는데 기관 애들이 되도 않게 물려갖고 이유는 없는데 말씀드렸잖아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와요. 현대백화점이요. 신세계는 모르겠는데 현대백화점은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8월 7일인가 뭐 모르겠어요. 날짜는 확인하셔야 되겠는데요.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데 지금 가보면 사람이 많아요. 네, 제가 어저께도 현대백화점 삼성도 있는데 갔었거든요. 네. 차가 못 들어가요. 한 3시 정도에. 네, 그 정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회복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대비 3분기는 실적이 다 전분기 대비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광화문 앞에 이렇게 광화문 앞에 지점에 계시는 형님이 있는데 네. 그 형님이 야 동화면세점에 요즘에 다시 중국인 관광객 버스 늘어났어 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와우 앞에도 비즈니스 호텔이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메르스 때문에 중국인들 아예 그냥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 앞에서 그 대박난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그 대박난 편의점에 중국 애들이 심심찮게 와서 자꾸 이렇게 물건을 사더라고. 보면서 아, 중국인들이 다시 돌아왔구나. 네. 이걸 느꼈는데 어쨌든 메르스 여파에 대한 부분은 이제 회복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그랜드 코리아 세일 이게 14일로 당겼잖아요. 일주일. 원래 21일부터인데 14일부터 시작을 하고 그 뭐죠? 싱싱? 쌩쌩코리아닷컴 쌩쌩. 그 사이트도 오픈도 안 됐더만. 아, 이 사람. 예. 잘못 썼지.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봤는데 뭐야? 싱싱코리아닷컴. XING XING 두 개. 코리아. 두 개 써. XING 코리아닷컴. 코리아닷컴은 되네요. 아침에 korea.co.kr 했더니 안 되던데. 내가 어떻게 두 개 다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면 D마이 안 써 돼. www를 붙여야 되나? 내가 어떻게 들어갔는데 지금 만약 안 되면 너무 폭주해서 안 된다고 봐야지. 여기 봐봐. 싱싱코리아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방송까지 했는데 뭔 소리야. 아침에 내가 지금 했는데 여기는 들어가져요. 코리아닷컴은. 근데 korea.co.kr은 안 들어가죠.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몰려서 그런 거지. .kr. 예약하려고. kr은 안 들어가죠. 그치, 잘못이지. 돼요. 난 어저께 들어갔거든. 그래서 여하튼 저는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하여튼 2분기 대비 3분기는 실적이 많이 회복될 수 있다. 네. 뭐 제가 수치상으로는 그런 건 하나도 모르겠고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제가 어떤 분에 대해서 뭐 이 형님 뭐 맨날 쏟아진 것만 얘기하냐는데 제가 가본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 왜 한국말로 썼어? 한국 상품전 특별 할인전 이거를. 어쨌든 네. 젠장. 말하는데 끊지 마세요. 네. 오늘 눈이 안 보여갖고 눈물이 나. 네. 그래서 시장 상황 근데 수급장도 잠깐 체크해 주세요. 네, 지금 오늘 어제도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 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00억 거래소 300억, 코스닥이 157억. 근데 이제 기관이 지금 코스닥을 다 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얘네들 뭐 하는 건지. 지금 보게 되면 코스닥에 140, 코스닥에서 180억 지금 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투신이 거래소에서는 142억 매수. 연기금은 거래소 코스닥 모두 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그 8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금 자금 회수 뭐 이런 거 지금 연기금에서 일일 평가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연기금 쪽에서 가끔씩 매도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일일 평가제는 3거래일 연속으로 해서 BMI 수익률에 대한 쪽을 못 맞추게 되면 지금 바로 9% 이상 못 맞추게 되면 바로 자금을 회수해버리죠. 잘라버려요? 예, 자금을 바로 회수합니다. 일회평가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거래소에서 코스닥 거래소보다는 어쨌든 코스닥의 시장에 대한 흐름이 일단 코스닥 기관이 다시 돌아오니까 코스닥 종목들이 좀 더 뜨거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수로도 뭐 코스피는 뭐 강보합 정도 수준 근데 코스닥은 1.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시장에서 하여튼 그 코스닥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것도 국내 기관에서 다 산다니까요. 반가운 소식이죠. 어찌 됐건 간에요. 시장의 분위기가 사니까요. 오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시작 도입하겠고요. 바로 다음 손님 코너 들어가서 손님과 함께 초대 손님과 함께 오늘 또 토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원의 정신 나침판인데요. 김성원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나침판 큰 거 하나 들고 나오면 좋을 텐데. 왜요? 나침판이잖아.
네. 최소한 스마트폰은 나침판이라 보여줘. 나침판이라 보여주나요? 그래도 보여주고 해야지. 이제. 스마트폰이 나침판이 되나? 하긴 그것도 있더라. 에이, 우리 선배님 보니까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애플은 10년 전부터 있었지. 네, 네. 나침판도 있고 심지어 저 수맥하는 것도 나침판 스마트폰으로 되던데요. 이거 있어? 이게 네, 들어있어? 이게 들어있어?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된다는 거라. 그래서 그거는 거짓말 같네. 근데 그걸 유료 결제래요. 그래? 유료 결제도 10,000몇 원씩 받아. 그래서 이걸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딱 그래서 키더니 여기는 수맥이 흘러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정확한 건가 의심은 드는데 어쨌든 스마트폰에 별 기능이 다 있다라는 거. 거기에 무슨 센서가 수맥 센서가 들어있나요? 어쨌든 상당히 좀 그게 효과가 상당히 궁금하긴 했는데. 네. 자, 증시 나침판 네. 김성훈 과장인데 키움증권 실전 수익률 대회 네. 가짜가 아니죠. 실전에서 4위를 안타깝게. 네. 4위. 5위 아니었어요? 5위였나? 4위였나? 네. 하여튼 근데 안타깝게 하여튼 마지막 날 밀려서 3위하다가 네. 마지막 날 밀려갖고 그렇게 됐는데 냉정한 판이지 시장은. 실전에서 일단은 봤다라는 거죠. 실전에서 검증된 전문가 네. 김성훈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보면 좀 한 끗 차이거든요. 네. 3도 안에 들었으면 증신 명인 100인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특집 방송에 나오셨을 뿐인데 네. 그 하루 차이로 네네. 하루 조금 밀리는 바람에 그 밀렸던 종목이 뭐였어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를 롱했어, 숏했어? 그날 아마 제 기억으로 롱을 친 것 같은데 밀렸더라고요. 아무튼 네, 안타깝네. 네. 네. 날씨 더운데 이렇게 무거운 거구를 이끌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쁩니다. 하루에 바빠요? 5끼씩 먹느라고.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지지난주부터 2주 연속 좀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속에서 이제 또 새로운 먹거리 그리고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구축을 해 나가고 네. 현재 시장이 어떤 하반기 가을장을 어디서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이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떨어질 때 오히려 그럴 네. 때 정신 차리고서 좀 잘 공부를 해 놔야 되거든요. 네. 시장 떨어진다고 속상하다고 술 먹고 올라간다고 기분 좋다고 술 먹고 그러면 맨날 술 먹는 안 거지. 되죠. 좋아서 먹고 신나서 네, 슬퍼서 먹고. 오히려 네.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질 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 네. 공부를 좀 많이 했고요. 네. 물론 근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역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도 네. 그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제약바이오 화장품을 중심으로 시장을 끌어내릴 때 지수 전체가 무너지니까 다른 종목들을 버티겠습니까? 네. 좀 뭐 덜 떨어지는 정도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신경도 많이 써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느라고 네. 네. 그래서 좀 많이 몸은 안 바빴는데 네. 좀 정신적으로 조금 많이 바빴었던 좀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이제 요점으로 질의응답으로 빠른 네. 속도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이틀째 약간 버티고 있는데요. 코스피 2000 지켜질까요? 지켜진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왜냐면은 네. 자동차가 무너지고 나서 엔화가 조금 강세로 돌아서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나오자마자 자동차가 바닥권에서 15%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었던 섹터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네. 낙폭과대 IT였어요. 네. 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얘네들 올랐으면 말 다 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시장에 돌아가면서 낙폭과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네. 성장성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떤 낙폭과대에 대한 어떤 대형주 위주로 해서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현재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제약바이오 화장품이 일단 어느 정도 단기 저점을 네. 확인을 하면서 오늘 장도 화장품 섹터 쪽에서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 결국 시장은 네. 뭐 코스피는 2,000포인트, 코스닥은 뭐 한 720포인트, 10포인트 정도는 확실하게 좀 지켜낼 가능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네. 또 최근에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관이 안 팔면 올라가더라고요. 시장이. 그래요. 예. 특히나 이제 기관 프랍 쪽에서 금융투자죠. 그쪽에서 공매도를 워낙에 많이 때려놨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어느 휴가 시즌도 얼추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쇼커버링도 어느 군데군데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대 종목들이 뜬금없는 상한가 혹은 뭐 좀 대형주가 뭐 4에서 5% 가까이 강하게 올라서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쇼커버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공매도 같은 경우가 추세적으로 치긴 또 어렵거든요. 네. 중간중간 쇼커버링을 함으로 해서 비중에 대한 전략도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스피는 2,0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710포인트 강하게 지켜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코스피 상장해서 5년 만에 중간 배당 확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엘리엇 효과라고 봐야겠죠.
진작에 썼어야 됐죠, 이런 것들. 네. 주주 친화 정책 진작에 네. 썼어야 돼. 이제 와서 뭐 하는 것 같은 뒷북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면 좋죠, 뭐. 네. 네. 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거 가지고서 돌아서 외국인의 마음을 잡기는 어렵겠지만은 네. 일단 어느 정도 뭐 없는 거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코스닥 네.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네. 여전히 수익률 게임 그리고 물량 뛰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내 포트폴리오의 70% 이상은 코스닥으로 네.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70에서 80%. 네. 그럼 코스닥 얘기해볼까요? 네. 코스닥은 최근에 조정 보이다가 어제, 오늘 좀 반등하고 있어요. 지금 네. 어제랑 차별화된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여진 70에서 80% 답은 나왔지만. 코스닥은 저는 개인적으로 800포인트 다시 한번 틀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은 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었던 제약바이오가 일단은 이제 바이로메드가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셀트리온도 실적 좋게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CJ ENM 비롯한 결국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CJ ENM하고 셀트리온이 버텨줬기 때문에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단 제약바이오가 오늘 장에서 화장품과 더불어서 반등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제가 눈에 강조를 드렸던 것이 화장품, 제약바이오는 박스권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이제 박스권 하단을 잡은 것 같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종목마다 다르겠죠. 네. 박스권 상단 뚫어내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못 뚫어내는 종목도 있을 텐데 아무튼 간에 제약바이오가 이제 박스권 하단의 지지를 확인을 하고 나서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엔터주까지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오늘 최고가던데? YG? 네. 그죠? 엔터주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사물 인터넷, 차기 주도 섹터인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업종들이 다 같이 묶여서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엔텔스?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네. 종목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를 같이 합쳐서 보게 되면은 코스닥 지수의 오늘의 어떤 상승은 뭐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코스피보다 더 빠르게 그 낙폭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 화장품은 박스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위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은 올라오면 덜어내야 된다 뜻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섹터별로 들어가는데 아까 얘기 나왔는데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이 회사를요. 펀더멘탈 모르고 그냥 느낌으로 제가 눈으로 본 것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산성 LS는 우리 또 김 과장이 또 전문이잖아요. 전문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래도 뭐 네. 워낙에 실적에 대한 평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시장에서 컨센이 안 좋게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그동안 고점 대비 50% 이상 밀렸던 주가가 잘 설명을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니까 결국은 그동안 뭐 투자 자문사에서 공매도를 엄청 때렸다더라 이런 워낙에 많은 노이즈와 이슈들이 나왔었는데요. 네. 일단은 고점 내 50% 하락하고 나서, 그리고 그런 뉴스가 터지는, 한미약품이 뉴스가 터지면서 밀렸잖아요. 네. 반대로 해서 삼성 LS도 뉴스가 딱 실적이 나옴으로 해서 반대로 지금 어제부터 바닥권에서 무려 한 15% 가까이 네.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3분기 이후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주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3분기에 또 실적이 어느 정도 이게 좀 더 돌아서는 거 확인이 되지 않으면은 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성 LNS를 비롯한 화장품 주식들, 이미 아모레퍼시픽이랑 아모레지, 코스메스, 한국콜마 같은 업체들은 이미 떨어지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는데, 네. 산성 LNS 같이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좀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의 경우는 노이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정부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큰 기업보다는 좀 약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그대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주가가 안 좋게 생각했는데 좋게 나왔네, 이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삼성 LS 현재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일단 조금 더 강하게 추세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나와줘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일단은 시장의 어떤 컨센 자체는 2분기의 실적 부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3분기부터는 회복이 될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무장품 관련 어떤 종목들 오늘 전반적으로 한국 주철과부터 해가지고 다 좋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 개별 기업의 이슈라고 보지 마시고요. 네. 화장품, 제약, 바이오는 같이 세트로 묶어서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여전히 주도주가 압축이 되어 가고 있었고 그런 주도주는 이미 계속 누차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산성 하나만 놓고 본다라면은 일단은 물려 계신 분들은 연내 반등시마다 좀 비중 축소를 먼저 하시고 좀 더 하루 이틀 더 주가 추이를 보신 다음에 신규로 진입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에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성이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회사 내용 잘 모르고 하여튼 예전에 그 산성 LNS 그 이전에 그 했을 때부터 저는 아직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여하튼 그 제 이미지랑 상관없이 그 제가 6월달에 방송할 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보여드렸죠. 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호텔 신라 면세점에 가기만 하면 택시비를 돌려준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네. 이게 6월 중순이었거든요. 6월 말까지 그 행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수증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기억이 있잖아요. 그 영수증 딱 가니까 바로 그냥 현금 딱 네. 현금이 아니라 그 10,000원짜리 10,000몇 원 딱 줘요. 그 현금이랑 쓸 수 있는 걸 주고. 그때가 최바닥이었죠. 면세점에 경기가. 사람이 호텔 신라에도 사람이 없을 정도니까. 그리고 롯데에 간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면 한국 사람을 반가워해.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많이 아까 뭐 와우의 그 호텔도 비즈니스 호텔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사람들 많이 온다. 그리고 공항의 면세점은 꽉 찼어져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만큼 사람이 다시 오고 있다는 관점에서 어떤 실적은 2분기가 모르겠지만 2분기에서 다만 아모레나 이런 거랑은 성향이 많이 다르겠죠. 아모레는 이미 굳건한 네트워크 있고 있는 거고 산성이는 아마 그 많이 관심을 받았던 거가 아마 지금도 그럴 텐데요. 제가 자주 가보면 하여튼 호텔 신라 면세점은 제일 입구에 딱 있는 거예요. 입구에 매대를 갖고 있거든요. 걔가 리더스 피부과 그걸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워낙 드나이 컸겠죠. 사람이 많이 오고 안 오고 간에.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게 더 갈지 안 갈지는 저는 뭐 노코멘트고 별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는 하여튼 김성원 과장 의견 주시니까 이렇게 넘어가겠고요. 네, 행사를 보게 되면 네? 지금 보게 되면은 행사? 7월 달에 했던 행사가 네. 롯데면세점 전매장 할인했는데 네. 신라면 80% 세일. 이거 한다고 오나? 유커가? 근데 어쨌든 간에 8월 초에 메르스 정식 선언 이후에 다 마쳤는데 네. 이 행사가 지속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7월 면세점 행사 놓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롯데 면세점 네.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888명의 외국인 이용자에게 호텔 이용권과 식권을 증정한다. 네, 네. 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브랜드 대상으로 할인권 네. 10%에서 30% 그리고 88 쇼핑 축제 네. 해가지고 가장 구매하고 싶은 상품 8개를 골라 댓글을 남기면 최고 88만 원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 워낙 팔자를 좋아하니까 네네. 8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388달러 이상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추첨으로 월드 호텔의 롯데월드 호텔 숙박권과 식권 제공 그다음에 8월 20일을 축하해 롯데 온라인 면세점 이런 거 쭉 하고 있고 신세계도 질 수 없죠. 그러니까 88 쇼핑 축제 8달러 구매 적립 아버지 선물은 8% 추가 할인 아버지 선물은 8% 추가 할인 나 여성 속옷 나서 이거 네. 아빠 드려요. 그러면 깎아준다는 거잖아. 여권 속옷 사고 아빠 드려요. 아 그런 거지 뭐. 네. 왜냐면 아버지한테 들어서 아버지가 엄마 선물을 사드려 이러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되지. 왜 안 돼? 우습게 해야지. 아빠가 있는 줄 알았어. 에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 생각하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정관장 상품 구매자들에게 사은품을 주는 행사. 그래서 좋은 거지. 예, 동화면세점 같은 경우도 역시 최고 30만 원까지 상품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메르스로 그 일단 유커들을 다시 한번 유입시키기 위한 이런 행사가 지금 8월달에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고 그냥 나가보시면 돼요. 그냥 나가보시면 된다. 명동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늘어났어. 전 어저께 또 이렇게 공항 이렇게 가봤거든요. 저는 그런 거 거짓말 안 하죠. 뭐 눈에 본 것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많이 나온 게 좀 잘 나간 것만 얘기했는데요. 오늘 잘 내놓다니 삼성전자 훅 떨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뭐 반등하지만 별 재미없고 IT 대형주들 물론 그 중에서 삼성 전기 정도 좀 살아있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 SDI 훅 빠졌죠. 그리고 LG는 때도 훅 빠졌다가 좀 반등 시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LG 디스플레이도 뭐 한 저점에서 헤매고 있나 반등 시다 그러는데요. IT 주식이 어떻게 봐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알지? 왜냐면은 안 보여요 아직까지. 아니 김성 과장이 말하는 건 무서운데 작년 9월의 저주, 현대차의 저주인데 현대차이죠. 그건 뭐 다 누구나 알고 있었던 거죠 뭐. 누구나 알지만 말을 할 수 있는 거랑 그러니까. 없는 건 차이지. 강하게 자기는 4등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자신감 있게. 효소 칠 수 있었던 그 우리는 못하지 그런 말. 네. 일단은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IT 산업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3G였어요. 3G, 그 다음 4G, 그 다음 5G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3G 시대에 가장 잘 나갔던 기업이 노키아, 그리고 LG전자의 초콜릿폰이었습니다. 나도 초콜릿폰 샀잖아. 네, 저도 있었어요. 그 다음 4G LTE 시대 때 가장 잘 나갔던 기업이 애플,
그리고 삼성전자였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애플 주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올째 떨어졌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5G 시대 때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 바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 그리고 그 4G 시대 때 디바이스의 최고봉이었던 애플과 삼성전자를 대신해서 샤오미와 화웨이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IT, 대형 IT 기업들이 설 자리가 과연 어디로 설 자리가 있을 것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안 보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정부 회장까지. 그래서 네. 바이오시밀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그쪽에서 아직 성과가 안 나오잖아요. 뚜렷한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하면 되죠. 디스하는 거예요? 아니, 디스한 건 아니고요. 네. 예,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는 삼성전자가 이제 IT사가 아니라 빨리 바꿔서 이제는 삼성전자가 이제 뭐 이름 바꿔서든지 모르겠지만 바이오 회사로 완벽하게 탈바꿈하던가 아니면은 지금 새로운 5 시대 때 키워드는 네. IoT 아니겠습니까? 3G가 IT였어요. 3G가 IT, 4G가 ICT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지금은 IoT예요. IoT 시대라다가 지금 구글에 같은 경우는 벌어들인 돈의 70%를 갖다가 투자 금액의 70%를 갖다가 IoT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다음 전기차.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쪽으로 이제 이미 시장을 선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뛰어들고 이미 떨어져서 가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에는 전 혹시 IoT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규공학과한테 자기. 네. 네. 아직까지는 잘 안 보입니다. 좀 믿어줘야겠네. 네. IT에 강한 남자잖아. IT가 강한 IT에 강한 남자. 그래서 네. 지금 다 보면 삼성전자 이번에 다 그거 신경 쓸 시기가 어딨어요. 다 지금 제일기획이랑 그거 삼성물산 합병하는데 그거 다 신경 쓰고, 신경 쓰고 있지. 네. 뭐 하이닉스도 이제는 반도체마저 자리를 이제 내어줄까 말까 하는 어떤 그런, 아직까지는 볼륨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물론 캐파와의 싸우기 때문에 쉽게 내어주진 않겠지만은, 단순히 주가의 어떤 측면을, 돈을 벌겠죠. 돈을 벌겠지만은, 주가의 어떤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그렇게 반등할 만한 모멘텀이 SK는 지금 대규모의 그 환영 행사를 준비하고 있죠. 네. 네. 높은 어르신 나오는 거.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해외 기업들은 다들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발버둥치고, 중국은 어떻게든지 따라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따님도 휴가 나올까? 나올 수 있죠. 나와야지 따님이. 그렇죠.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안 보입니다, 잘. 그래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아드님을 그 회장님께서 아드님을 잘 못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완벽하게 믿어서 딱 설마 아들이 하나밖에 없잖아, 우리.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분이 의사결정이 최고니까. 당연하죠. 네. 정정하시고.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IT 대형주마저도 조금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물론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아니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산문 인터넷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샤오미는 지금 정수기도 만들죠. 또 뭐 만들죠? 정수기 만들고 미밴드 만들었고 이번에 뭐 몸무게 스케일도 만들었고 캠도 만들어서 지금 39,900원인가 4만 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LG전자가 못 하겠습니까? 네.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LG전자 있다가 나오신 분들 얘기를 선임 연구원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야?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요 좀 창의적이지 않다 이런 디스하네 이것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나왔던 회사를? 어쩌겠습니까? 그게 사실인 거를. 그래. 네. 그러니까 LG전자 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그분 얘기니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이 뭐 한다더라. 그러면 그거 하고. 네. 그리고 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내려왔다더라. 그럼 그거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LG전자가 어떤 창의적인 어떤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고 남들은 뭐 할 때 뭐 휴대폰 뒤에다 가죽 하나 입혀가지고서 네.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G4인가? 그거 네. 말씀하신 거가? 네. G4 쓰는 사람 보면 반가워. 신기하고. 네. 레어템이잖아요, 레어템. 레어. 아무튼 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IT 업종에 대해 대형주의 경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고 하지만 그 빈자리 갖다가 항상 보면 시대가 변할 때 내가 그 프론티어가 되지 못하면은 그 변화의 흐름에 가장 큰 수혜를 입는 회사들은 거기에 관련된 중소형주예요. 제일 빠르게 의사결정할 수 있고 제일 빠르게 흐름을 일단 쫓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 관련 주라고 엮어서 나오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대형주보다나 중소형주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가을장을 준비하는 가장 큰 섹터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종목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물 인터넷이 뭡니까? 사물에다가 센서와 통신을 연결해서 내가 가진 디바이스 하나를 사물을 모두 하나를 엮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무궁무진하게 확산이 가능해요. 네. 자동차도 엮을 수 있고요. 네. 가전도 엮을 수 있고요. 하여튼 뭐 내 신체 어떤 헬스케어 웨어러블 것도 엮을 수 있고 워낙에 무궁무진하게 엮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그리기 가장 좋아하는 시장이 바로 그 주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오히려 이 안에서 대박날 종목들이 하나 둘씩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대박이라는 것은 수익률 게임에서 제2의 산성 LNS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은 4배, 5배 올랐잖아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40배 올랐어요. 이게 뭐냐면은 뭐가 좋고 뭐가 안 좋다가 아니라 세력들이나 어떤 큰 기관들 외국인들이 물량 뛰기를 하는 그 대형 주도주가 현재 3월 인터넷은 SK CNC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걔가 지금 아모레퍼시픽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 밑에 삼성과 같이 수익률 게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소형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지금 뭐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좀 정리가 되면은 네. 한번 시간 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이성 교수도 잘하는데 사무리는 현대차가 네. 지금 보게 되면 현대차가 되게 소비자들한테 악성 댓글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 밑에 보게 되면 댓글이 안 좋은 댓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데요. 국내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거 무시했잖아요. 현대차에서 사실은.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신경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점점점 점유율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그래 봐야 그래도 우리 거밖에 살 거 없어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네. 소비자들이 이제는 다른 대안을 자꾸 선택을 하니까 이제 현대차가 신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돌던 루머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뱀이 들어왔을 때 각 그룹사별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지금 보게 되면 현대는 일단 때려잡고 고민한다. 삼성은 화면이 있어? 네, 화면이 있는데. 화면 좀 잡아주세요. 누가 나오네? 누가 쓴 거예요? 삼성은 이제 뱀에게 떡값을 준다. 그 다음에 네. LG는 삼성의 처리 결과를 지켜본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쓴 거야, 그럼? 네, 두산은 트위터에게 물어본다. 한화는 회장님께 연락한다. 이거 누가 쓴 거야, 이게? 네이버는 하청업체에게 연락한다. 아니, 누가 나온 이게 거야? 인터넷에 돌던 루머예요. 인터넷에서 재미지 않게 얘기하는 거야? 네, 다음은 아고라에게 뱀 잡는 방법을 물어본다. 남양은 대리점주에게 전화해서 뱀 잡으라고 협박한다. BBQ는 올리브에 튀겨서 비싸게 팔고 하이트질러는 뱀수를 장갑한다. 이런 그 루머가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LG가 삼성의 처리를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게 지금 그 LG의 그동안의 그 시장 대응 방식에 대한 거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스스로 뭔가를 앞에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트렌드, 물론 이제 삼성의 가장 큰 문제도 트렌드 세터를 못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 5G 시대에 지금 나락으로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돌파구를 못 찾고 있는 건데 LG는 그보다 더 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덤핑 처리하던 점핑 전문 기업인데 그걸 갖다 중국 애들이 해버리니까 자기 포지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LG그룹이 다시 그나마 이제 LG는 하나 희망을 좀 보자면, 이번에 어쨌든 간에 그 자동차 쪽 매출은 늘었어요. 자동차 쪽 그 부품 매출은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시점. 요게 아마 그 LG전자 주가가 쫙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때 이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네. 어쨌든 간에 LG가 이제 뭔가를 갖다가 이 기업 문화 자체를 탈바꿈시키지 못하면 네. 아마 이거는 LG는 진짜 상당히 좀 계속해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나가 대박이네, 딴 거보다도. 하나는 일단 가죽 장갑과 방망이를 준비하고 회장님께 연락을 해야죠. 너무 멋있네. 하나다. 그 현대차도 네. 제 동기들 회사 학교 졸업하고 나서 현대차로 가는 동기들 되게 많았었어요. 네. 전장품하러?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제 동기 가장 많이 간 데가 현대차 가장 많이 갔고 삼성전자 갔고 LG전자, LG디스플레이, 한국전력 여기를 제일 많이 갔는데 한국전력 가는 가 제일 편하네. 거의 놀았죠 뭐. 그러니까.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네, 아무튼 현대차 간 동기들이 하나같이 다 겪은 일화가 있습니다. 네. 머리 박았대요. 진짜 사무실에서 머리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LG가? 현대차. 현대차가? 네. 네. 혼날 때 머리 박았다 하더라고요. 네. 하나같이 다. 그리고서 끝나고서 술 먹으면서 풀고 네. 또 다음날 또 머리 박고 네. 또 술 먹어서 풀고. 네.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의 어떤 그런 그룹 문화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하고 봐야지. 까고 봐야지. 그 10조 원을 베팅할 어떤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태클을 걸지 못하는 그거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 통큰 결단이지 뭐. 통큰 결단. 네. 아무나 못하는 거죠. 네. 뭐 아무튼간에 네. 저도 현대차면 저도 하나의 고객으로서 처음에 첫 차가 산타페였거든요. 네. 얼마나 진짜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뭔 소리야? 이 사람 웃긴 사람들이네. 왜요? 오늘 뉴스 봐봐. 오늘 그 경제신문이나 그 TV 뉴스 보면은요, 다 마찬가지야.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이번에 그 점유율이 많이 올라간 것은 산타페 덕분이다 엄청 좋게 얘기하던데?
자기 함부로 까는 얘기를. 그게 제가 처음에 산타페를 샀을 때 유리 미션이라고 그러죠. 6만 킬로 타자마자 미션이 갈렸어요. 그럼 바꿔주잖아. 아니 그때 6만 킬로 넘어가니까 돈 내고 바꿨죠. 미션을. 네. 어. 그거부터 해가지고서 지금 진짜 얼마나 좋아? 그 부품 회사들 많이 돈 벌게 하려고 진짜 지금 현대차의 디젤 기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저 같은 고객들 때문에 초기에 산타페 디젤과 비롯해서 네. 그런 디젤 차들을 사준 고객들 때문에 진짜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근데 그 안에서도 커나가는 와중에서도 현대차가 아마 제가 이런 얘기 잘 아실 거예요. 현대차에 사업소 가서 어떻게 해야지 뭐 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교체가 가능하다더라 뭐 그런 정보들이 서로 주고받고 뭐 싸우고 진짜 그동안 했던 거 보면은 저는 지금 네티즌들이나 전투력을 키우니까 좋은 거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는 이해도가 간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하튼 간에 결국은 고객과 소통하지 않는 기업은 아니 너무 까는 얘기 하지 말고요. 여기 나오잖아. 주제를 바꾸자고. 그 수타페 그 차주가 보여주지 마. 이런 나쁜 얘기 그만하고 우리 방송이 정말 이제 글로벌을 넘어서 우리 방송이 이제 정치권에서 본다는 걸 받고 내가 너무 희망이 받았어. 누가 정치권을 봐? 제하면 요즘에 주식하시나? 아니죠. 나 이분 좋아하기로 했어. 누구? 박영선 의원이 왜? 총수 사법처리그룹 주가상률 오히려 높아. 우리가 구독자게 얘기했던 거잖아. 그렇죠. 이걸 어떻게 뉴스로 또 인터뷰 뭐 얘기를 하실 정도로니까 보도자를 내셨는지 우리 방송 봤다는 거지.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는 거지. 우리 방송 되면. 이건 우리 방송 뭔가 우리 방송 뭔가야 정말. 네. 그래서 정말 이분 찍어줘야겠어. 네. 동네가 틀리지만. 네. 그건 됐고요. 다른 이슈 하는데요. 네. 광고 총량제 얘기 좀 해주세요. 광고 얘기. 관심 많아요 광고. 광고 우리 정말 얘기 많이 다뤘지 않았겠습니까? 9월부터 나 모바일 내면 관심 있어. 네, 광고 총량제가 실시가 돼서 그것 때문에 SBS의 주가가 상당히 좋을 거라는 전망들이 연초부터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기엔 SBS 주가는 뭐 최근에 조금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쉽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네. 그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청률이 높게 나와야지만 그쪽에서 돈 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많이 봐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 뭐 전통 미디어 랩을 보시는 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네. 뭐 라디오를 포함해서 뭐 본방사수 하시는 분들도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네. 종편에 대한 시청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종편에 보시는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VOD를 통해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내 돈을 내고서 네. 뭐 정액제든 무엇이든 간에 건당 결제를 하든 간에 실질적으로 돈을 지불을 하고서 종편의 VOD를 보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IPTV 쪽에서 나오는 광고 중에 그건 뭐냐면은 뉴 미디어 쪽으로 네. 광고비가 이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시대 트렌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의 몇 달 전부터 우리 그 이항영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나스미디어. 저는 몇 달이 아니라 네. 1년 한 네. 2, 3개월 전부터 이승원 교수님, 이건 님이지. 네. 이승원 교수님께서 아프리카 TV를 얘기했죠. 제가 디스하면서 아프리카 TV, 제2의 아프리카 TV 나스를 보셔야 돼요. 했을 때가 작년 3월이야. 네. 기억나죠? 제2 아프리카 내가 TV 인상 쓰면서 저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니? 이거 했는데 자꾸 그때마다 KT가 대주주의 형님. 그래. 그래? 그리고 또 잊어먹어. 서로 잘 들으니까 뭔가 그럴듯해. 네. 그래서 내가 작년 가을부터 바톤을 이어받았잖아. 제가 제2의 아프리카 TV가 될 겁니다 했더니 나스미디어였죠. 그렇잖아.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시장에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서야? 이제서야. 네. 내가 보기엔 지금이라도지. 네. 네. 이제서야,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 시대의 트렌드가 변할 때 그 중심에 있는 기업 안에서 10배짜리 종목이 나온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죠. 이게 뭐 디스를 잠시만. 이해 전략님 너무 하시네. 지금 이항용님의 디스를 기다린 사람들이 많아요. 에따 디스 한번 가보자, 젠장. 아예 그러죠. 욕쟁이 할머니가 툭 하면 나오더라, 텔레비에. 어저께도 강원도 영월에 욕쟁이 할머니 집 나오는 거지, 방송에서 하던데. 네, 계속해 주시죠. 네, 계속해봐요. 아무튼 이제 그게 네. 이제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도만큼도 여러분들 저도 이거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게 뭐냐면은 KT 경제 경영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예요. 공부하는 방송권이 대박이야. 이러니까 4등을 한 거네. 그러니까 ICT in China 2015. 차이나? 예. 그러니까 중국 내 몇 페이지짜리예요? 이게 70페이지요. 그럼 우리는 듣는 걸로. 70페이지 되면 듣는 걸로. 그러니까 다 몰라. 지금 이게 들어야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IoT가 네. IoT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중국의 GDP 성장률 몇 %입니까? 7%죠. 8%를 포기했고 7%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중국 내부의 ICT, IoT의 성장률은 현재 14%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정부도 여기에다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샤오미나 하웨이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고 시장을 선도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우리도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우리가 뭐 IT, IoT, ICT 중국 진출하냐 그게 아니라 당장 우리 지금 주변부터 IoT를 갖다 지금 개발을 해 나가고 또 LG U 플러스 광고 보시면 이제 대놓고 IoT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ICT, IoT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도 솔직히 지금 레포트를 쓰는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그나마 이건 KD 경제경영연구소에서 이런 사람들은 좀 빠르고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사물 인터넷에 관한 리포트를 낼 때 이미 늦어요. 늦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구글 가셔가지고서 사물 인터넷 검색하시고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에 사물 인터넷 관련 포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자꾸 읽고 보시면서 아 이런 것이라는 어떤 그런 컨빅션과 개념을 머릿속에 잡고 있어야지 사물 인터넷 관련 종목에 매수 버튼이 나갈 수 있지 그거 목으로 이거 한번 사봐 이거 사봐 이거 좋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서서 살 수 있었더라도 그거를 길게 끌고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단순히 방송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 스스로 먼저 공부를 하셔서 그런 얘기네.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컨빅션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성 교수 듣다 보니까 기분 나쁘네. 네. 방송하는 사람이 우리 같은 나라 얘기 듣지 말고 자기 얘기를 들으라는 거잖아 지금. 그쵸. 네. 근데 오늘 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대단한 또 오늘 스승 분 계셔. 제가 사실 정치학을 전공했잖아요. 제가 잘못 전공했어요. 내가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들었네. 우리 친할아버님이 저한테 이름을 주시고 또 하나 유언을 우리 아버지 때 남긴 게 있어. 정치하지 말아라. 나 이름은 이항령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름이 안 좋은 게 제가 이렇게 전화로나 얘기하잖아요. 그럼 알아듣는 새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없어 내가 전화로 얘기할 때 내 이름 하면 심지어 앞에서 있더라도 못 써요. 이항령 영영 맞춰 쓰거든. 이분은 이향용이라고 쓰셨어 지금요. 임시필명 1499님 이분 대박이야. 이향용씨 안경 벗으니 여기까지 좋아. 지상렬은 너무하네. 내가 지상렬 타임은 아니지 그래도 그건 좀 심했다. 아 근데 왜냐면 우리 할아버님이 이양영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하나가 우리 아버지랑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형자한테 돌아가시 전에 했다는지 뭐랬는데 유언을 남겼다는 거야. 빌어먹더라도 국회의원 하지 말라고. 진짜로. 근데 난 몰랐거든. 그래갖고 나중에 내가 들어간 다음에 알았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나중에 큰아버지한테 들었네. 넌 거길 왜 갔니? 아버님이 정치나 하지 말라 그랬는데 국회의원. 너 정치학 가서 뭐 할 거니? 그래갖고 내가 정보를 바꿨거든. 그래서. 아, 근데 이항용, 지상렬. 오늘 지상렬은 태어나서 처음 들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다음 얘기. 일단은 또 최근에 또 가장 흐름이 좋았었고 제도 많이 강조를 현대 LA. 예, 건자재. 현대 엘리베이터 얘기. 네. 일단은 뭐 건자재는 여전히 저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 그 노후주택에 관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갖다가 인센티브를 줘서 그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건물을 짓는 어떤 그런 내용들 정부가 한 달 전쯤에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아직까지 ING 진행 중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뭐 현대리바트가 강한 시세를 연출해 주고 있고 그들에 이어서 대리인비에는 과주목들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자주 강조를 했던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종목들도 어제도 리포트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어저께도요? 네. 읽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미스난 게 없고요. 그리고 여전히 뭐 엘리베이터 쪽도 유지보수,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유지보수 1위였던 오티스가 유지보수 사업부 내에서 나오는 마진율이 약 3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인데 약 10에서 15%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현대 엘리베이터의 노조분들이 약간 좀 세요. 세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유지보수는요. 1인당 점검 대수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한 달 동안 1인당 점검 대수가 100대 이상이냐 100대 미만이냐에 따라서 자기 몇 대 썼어요? 예? 자기는 썼어? 저는 안 했죠. 면허만 있어요? 장롱면허 그냥? 왜냐면은 제가 자격증이 있으면은 그 자격증을 회사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가능한 거죠. 월급 더 받아? 아니요. 그런 거 없고.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튼간에 현대 같은 경우는 인당 점검 대수가 한 80대에서 90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점검을 할 수 있는데 현대의 어떤 임금 체계나 현재 그런 보수 체계가 굳이 뭐 많이 안 해도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만큼
충분히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는 저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저는 여전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적금 종목 그냥 한 달에 월급 놔두면은 한 10%는 현대랩 사고 이런 식으로 해도 저는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년에 3년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 이미 다 독점은 아니지만 이미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해버렸고 이게 쉽게 뺏기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계속 보셔도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건자재업체 업체들 뭐 욕실 대림 비에는 그 정도 이런 탑픽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뭐 한샘 현대리바트 안 빠지고 있잖아요. NX 뭐 이런. 한샘은 오늘 뭐 뉴스 보시면 나올 텐데 한샘은 오늘 저기 매크로에서 우리가 7개의 뭐 성장 리더기 이런 거 보았는데 그건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엔터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엔터주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저번에 우리 강의에서도 얘기했었지만은 그 설비 투자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수출이 되고 설비 투자는 정화조철, 정유화학, 조선, 철강이고 그 다음에 수출은 뭐겠습니까? IT 자동차, IT는 뭐예요? 휴대폰, 반도체, 자동차. 근데 다 이제 꺾였죠 이제 하이닉스까지. 그럼 남은 건 이제 내수, 수출, 신성장인데 신성장은 이제 사물 인터넷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수는 이제 음식 업종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키워드가 중국인데 내수와 중국을 엮기 위해서는 뭐겠습니까? 내수의 수출화. 이 키워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수의 수출화. 결국 뭐예요? K-팝이나 K-푸드, 음식료를 이제 K-푸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K-팝이나 K-푸드는 뭐예요?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출까지 돼서 추가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엔터주들이 못 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들, 원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이제 4주 연속 이제 엔화의 흐름 자체가 좀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엔 환율에 대한 변화. 우리가 그때부터 엔터주들이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고, 또 하나는 이제 여름이고, 또 하나 이제 또 좀 원더걸스도 이제 컴백을 하고 있었고요. 빅뱅 시리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전국민의 예능 무한도전 가요제가 현재 진행 중이고 8월 중순에 평창에서 이러한 부분들 이제 무한도전 가요제 진행이 되는데 또 뻔하죠. 무한도전 가요제 나오면 그 음원 수직이 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음원에 관한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 현재 그 무한도전 가요제 출연하고 있는 가수들 아이유, 로엔 계속 가잖아요. 응? 빅뱅, YG 엔터. 그래서 효고는 어떻게 됐어? 효고는 소속사 있어? 효고는 소속사 어딘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이제 그 뭐 K-팝에 대한 부분들도 쉽게 꺾이지는 않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혁오 소속상 하이그라운드 뭐 이런 데네요. 처음 독립군? 네, 독립군. 근데 마지막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교육 관련주 있죠. 교육 어떻게 보세요? 대박이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교육이? 네. 진짜? 네. 그러니까 자기가 교육하는 건 내가 믿기지가 않는데? 애가 없는데? 저도 대학교 4학년 때부터 과외를 6개를 했었어요. 가르치는 걸? 네. 6개를 어떻게 했냐면은 주중에 못하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다 몰아서 했습니다. 두 번을. 그때 제 기억으로 한 달에 한 400만 원씩 벌고 그랬었거든요. 과외비로만. 근데 이제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1대1 과외들은 이제는 이제 점점 지양이 되어 가는 추세고요. 그게 왜 맞냐면은 과외비가 요즘에 과외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외비가 어떻게 저 중학교 때 과외비랑 저 대학교 때 과외비랑 지금이랑 별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시장이 과외를 그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 단가가 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 효과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이유도 먹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교육도 이제는 트렌드가 바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교육도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과 과연 어떤 플랫폼, 이런 ICT, IoT 그리고 이런 어떤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배울 수 있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서 교육을 하는 거 효과가 어느 게 더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런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사람 1대1이 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는 점점 지향일 수밖에 없겠고 또 하나 메가박스처럼 한 사람이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과외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메가스터디? 좀 뭐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작이 현재 그 초등학교 여러분의 주변의 교사분들 물어보시면은 아이스크림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뭐냐면은 그 교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판서였잖아요. 판서였는데 지금은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고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고 네. 그 속에서 교육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현재 어떤 초등학교 교육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쪽으로 아마 빠르게는 아니겠지만 이거 점점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초등학교 쪽에서 플랫폼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아이스크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현재 시공교육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상장사 있는데 아니잖아요. 네, 그 회사를 자회사 두고 있는 시공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 시공테크? 예. 네. 그 기업에도 경우도 여러분들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 콘텐츠는 아니지만은 네. 요새는 뭐 그 장난감계 허니버터칩, 터닝 허니 메카드. 메카드. 예. 우리 이 교수. 예, 네이버에 가서 여러분들 네이버 가서 네. 구글이 아니라 이거는 네이버 가야 돼. 네. 네이버 가서 터닝 메카드 쳐보시면은 네. 다 내용이 이거예요. 간신히 구했어요. 간신히 구해서 다 이거더라고요. 뭐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미스는 안 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중국 소비 관련주를 엮이면서도 이제 유아 교육 관련주인 보령 메디앙스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 말 있는 것 같아. 터닝 메카드가 애기 거가 3개가 있어요. 네.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인기 캐릭터인 에반. 에반? 에반이 네, 있는데 그 에반이 그 양쪽 변신하는 데가 부러졌어. 네. 그래서 그걸 이제 AS를 하러 가야 되는데 네. AS를 맡기면 한 달이 걸린대요. 네. 그래서 온수동에 있는가 구로동에 있는 데 가서 네. AS를 온수역이라고 있잖아. 거기까지 가야 돼? 네, 거기 가면 이제 빨리 해줘? 손오공 AS 센터가 있는데 네. AS 그 작으니까 네. 그게 작아요. 네. 근데 작으니까 이거를 고치진 못하고 네. 6,000원을 내면은 그러니까 교환을 해준대요. 리퍼로? 네, 리퍼로. 응. 근데 보니까 단가가 6,000원인 것 같아. 네. 얘네들 6,000원 얻는 것 같아, 제작 단가가. 그러니까 6,000원에 바꿔주겠죠? 그렇겠지. 네, 그 밑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보기에는 AS 센터 유지 비용 다 하고도 6,000원, 그러니까 한 3,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되고, 제작 실물은. 실제는, 원래는 소비자 정가는 2만 원이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그 시장에서 나올 때 초창기엔 16,000원에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게 풍기가 되면서 2만 원에 파는데 이걸 갖다가 3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를 받아요. 그 하나당. 그러니까 가격이 두세 배 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이 이제 두세 배 뛰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저도 그 오늘 AS를 가려다가 시간이 없어갖고 오늘 못 간다. 미안하다. 일단 순간 접촉제로 붙이고 놀아라. 이랬는데 그게 바꾸는데 가는데 AS 비용이 6,000원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그것도 가도 대기가 엄청 많다는 거야. 지하철 가야지. 지하철로 가도 문제가 뭐냐면 가도 대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가도 또 이제 1시간, 2시간 기다렸다가 또 바꿔 그 충분히 있으니까. 새로 사는 거 더 편하지 그래도. 아니 새로 사는 게 편한 게 아니라 새로 살 수가 없다니까 물건을. 그게 아니, 문제인 거죠. 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어저께도 그저께인가 또 롯데마트 갔었거든요. 네네. 다시 한번 확인했어. 저희 동네 토요일 날 3시에만 네. 팔고 허니버터칩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봤거든. 그래서 허니버터칩 왜 없어요? 그랬더니 날 딱 저리보대 그 점원이. 금토일 3일밖에 안 팔아요. 딱 그러더라고. 인상 써가면서. 그러니까 아직도 허니버터 칩은 아직도 못 드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 금토일 3일밖에 안 파는데 롯데마트 우리 가락점에 갔거든. 근데 가락역 시장 있는데 딴 데 모르겠어. 거기는 3일밖에 안 팔아. 나 딱 하면서 째려보더라고.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질문하네. 이런 거 느낌 있잖아. 네. 불친절하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괜히 90도 저럴 뻔했어. 뭐 하나 물어봤다가 롯데 이거 문제 있어. 네. 이러면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